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이버 광고 중에서도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광고주분들이 전화 문의 혹은 메신저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질문들을 저희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인 질문 7개를 우선 뽑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 대리님하고 같이 저희가 기존에 준비했던 답변들 좀 알려드릴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댓글창으로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쇼핑 검색 광고 말고도 혹시나 뭐 파워링크나 브랜드 검색 광고나 신제품 검색 광고 관련해서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부터 먼저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품질 지수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품질 지수가 하락했을 때 어떻게 개선을 할지, 이 질문이 사실 광고주분들께서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같은데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품질 지수다 보니까 광고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고 또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품질 지수가 저희가 이제 7칸 중에서 처음에 세팅하면 4칸으로 기존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성과가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칸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성과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풀칸으로 꽉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지수를 보통 저희가 신경 쓰는 이유가 그 품질 지수 4칸하고 7칸도 보통 CPC가 최대 40%까지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순위에 노출이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한 칸인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질 지수를 제일 많이 신경을 쓰지 않으신가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지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품질 지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사실 품질 지수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공개하는 건 사실 없어요. 대행사 측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대충 이런 부분 때문에 품질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라고 경험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보통 노출 대비 클릭수, 그러니까 즉 클릭률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릭수 대비 전환수인 전환율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환율과 좀 관련이 큰 내용인데, 많이 팔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이커머스 쪽에서는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세팅하는 부분 중에서 노출용 상품명과 상세 페이지에서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한 적합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온 이불을 판매한다라고 쳤을 때, 그 노출용 상품명에서는 여름용 이불이라고 키워드를 잡아서 실제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여름용 이불이 아니라 보온 이불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사실 소비자들은 여름 이불을 검색해서 유입이 됐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여름 이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알고 보니까 보온이 되는 겨울용 이불이었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나는 여름 이불을 구매하려고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된 건데 왜 보온 이불을 판매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네이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이 부분이 품질 지수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이제 인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인 입찰가에 대한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찰가가 아무래도 높으면 당연히 클릭률도 높아지고 노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클릭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클릭률도 높아지고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쳐서 보통 네이버에서는 인기도, 인지도, 적합도 이렇게 세 가지가 품질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인지도, 적합도, 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품질지수가 하락했을 때 개선하려면 보통 이제 클릭률을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되고 저희가 클릭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해볼 수 있는 거는 노출용 상품명이 적합하게 좀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타사에서 사용하는 인기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 노출용 이미지 같은 경우도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특히 이불이나 뭐 침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 이불 이미지만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델이 누워있는 포즈라든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고 아니면 뭐 컬러별로 뭐 겨울에는 조금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색 이불을 노출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좀 시원해 보이는 하늘색 이불을 노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미지를 변경해보면서 클릭률 개선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입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어쨌든 상세 페이지 내에서 후킹이 잘 돼서 구매까지 이루어져야 전환율 그리고 전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만 잘해서 다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부분 그리고 리뷰나 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스토어 답변 속도라든지 그리고 고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스토어의 등급, 뭐 빅파워라든지 파워 이런 것뿐만 아니라 품질지수에도 큰 틀에서는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대표 키워드는 무조건 1위에 노출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침구를 예시로 말씀드렸으니까 침구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불이라는 대표 키워드를 무조건 1위에 노출시키고 싶다. 그리고 난 예산이 많으니까 1위에 노출시키면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불이라는 키워드가 CPC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5,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노출을 시킨다라고 쳤을 때 품질지수가 풀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 중에서도 그 완전 그 파워 키워드들 있잖아요. 이불, 뭐 베개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들은 보통 쇼핑을 하려고 구매하시는 쇼핑을 하려고 검색하시는 그 소비자분들도 계시지만 정보 탐색을 위해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베개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을 확인하려고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베개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용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 검색했을 때 잘못 누르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럼 바로 이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클릭률은 높지만 반면에 클릭수 대비해서 전환수가 저조해지기 때문에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품질수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대표 키워드들 기준에서는 무조건 1페이지에 노출시키는 것은 저는 비추천드려요. 그래서 완전 극 대표 키워드들은 2페이지 이후로 넘어가게끔 저는 오히려 세팅을 하는 거가 저만의 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광고비도 아낄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상단에 노출되게끔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러면 거의 뭐 쇼핑 검색 광고 이 정도 알려드리면 누구든 다 잘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1번 질문이 품질지수 하락했을 때 어떻게 개선하는지랑 기준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개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렸고 다음은 두 번째로 많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신규 광고주라 리뷰가 없는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마케팅 학교 채널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브랜드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인바운드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광고 중에서 직접 하시기 어려운 광고가 쇼핑 검색 광고, 뭐 카카오 모먼트, 구글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당연히 뭐 메타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스타트업 광고주 분 기준이라고 했을 때 리뷰가 없는 상태다. 근데 쇼핑 검색 광고를 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을 때 당연히 업체 내부 상황이나 뭐 예산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세부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봐야 알겠지만 딱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하영 대리님은 추천을 하실 것 같나요? 저도 리뷰가 없는 거는 네. 조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에서 노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지 그리고 그 노출용 상품명 그리고 그 가격 그리고 배송 정보 그리고 찜수 리뷰수 그리고 구매 건수 이렇게밖에 안 뜨는 게 쇼핑 검색 광고잖아요. 네. 이제 파워링크라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노출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적고 직관적인 게 쇼핑 검색 광고의 특징인데 이제 리뷰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미지랑 그 상품명, 노출용 상품명 혹은 상품명 그리고 가격만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사에 비해서 디자인이 엄청나게 예쁘던지 특별하던지 혹은 노출용 상품명 내에서 타사랑은 굉장히 차별화되는 어떠한 특징이 드러나 있던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3만 원에 한 개만 팔고 있는데 우리는 뭐 2+3 이런 데 3만 원이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싸지? 하고 들어가 보겠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혹은 뭐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 심지어 무료 배송이야. 이런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리뷰가 없으면 신뢰도 문제잖아요. 고객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반대로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이제 옛날만큼 고객들이 막 광고 보고 믿고 바로 구매하고 충동 구매하고 이랬던 시절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그쵸, 많이 비교도 해보시고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리뷰 찾아보고 근데 또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이거 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블로그 같은 것도 막 이거 협찬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내돈내산 맞아요? 막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아까 제가 극단적으로 뭐 2+3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경우에는 아마 고객들이 국산 아니고 뭐 중국에서 떼온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시지 않을까. 네. 약간 태문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실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또 가격만 저렴해서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싸더라도 신뢰도 부분에서 이제 리뷰에서 뭐 가격이 저렴해서 반신반의해서 구매했는데 너무 상품 퀄리티도 괜찮고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리뷰가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하겠죠. 근데 가격 저렴하고 상품이 괜찮아 보이더라도 이제 리뷰가 하나도 없으면 아 이거 내가 첫 구매 같은데 도전해마라 하면서 이제 그냥 장바구니에만 담기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 특징이 다른 업체들과 같이 노출이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 특징 자체가 이제 다른 업체들이 뭐 찜수나 리뷰수 같은 게 9,999개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숫자가 보여주는 압도감이. 그쵸, 압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리뷰수 보소 여기가 훨씬 잘 팔리나 보네 하고 거기 거를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시작 전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신규 브랜드, 스타트업 브랜드라고 하시면 무조건 배너 광고부터 먼저 집행을 하셔서 좀 리뷰수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신규 고객들이 많이 쌓이신 이후에 검색 광고를 좀 병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확실히 리뷰가 없으면은 확실히 좀 약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죠.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확실히 좀 더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리뷰가 많이 쌓이면 또 리뷰를 또 엄청 잘 써주시는 소비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문구들을 또 발췌해서 우리가 또 광고 문구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리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한테도 좋고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도 보고 참고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배너 광고를 먼저 진행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쇼핑 검색 광고를 할 때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 중 어떤 걸로 광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신규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광고주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초반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이커머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마트 스토어 먼저 개설을 하시고 추후에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자사몰을 만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는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자사몰도 있고 둘 다 잘 팔리고 그러면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사몰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경험 많으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통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은 외부 DA나 뭐 네이버 외에 다른 매체들을 할 때는 무조건 자사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도 네이버 광고고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 스토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웬만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시라고 좀 피드백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외에 다른 외부 매체들을 진행할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 내에 전환 스크립트를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자사몰을 진행해야 저희가 전환 추적도 가능하고 뭐 추후에 리타겟팅이라든지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도 많잖아요. 데이터도 그렇고.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도 설치도 못하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GA 데이터도 못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제약이 굉장히 많고 또 혹은 뭐 전환 캠페인도 못 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매체를 하실 때는 뭐 골라라 뭐 이런 선택 사항도 없이 무조건 자사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사몰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질문이 쇼핑 검색 광고였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를 포함한 파워링크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검색 광고, 신제품 검색 광고 혹은 이제 GFA를 진행하실 때도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라고 웬만하면 좀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쿠폰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혹은 결제가 편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탈률 감소에 좀 많은 기여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또 이제 클릭률 자체에서 데이터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고 같은 입찰가를 사용하고 같은 상품으로 랜딩을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됐을 때 훨씬 그 페이지 체류 시간 같은 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특히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사몰로 유입되면 또 뭐 회원가입 팝업 뜨고 막 이런 것들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는 것도 편리하고 로그인도 기존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탈률 감소나 직접 전환에 큰 기여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이버 광고는 웬만하면 스마트 스토어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영 대리님은 보통 이커머스 광고주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 저는 좀 DB랑 이커머스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하영 대리님은 이커머스 광고주분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랑 자사몰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쇼핑 검색 광고 진행할 때? 저도 네이버 검색 광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마트 스토어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무래도 편리하긴 하죠. 저도 쇼핑할 때 스마트 스토어로 돼 있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도 쓸 수 있고 네, 카드도 등록되어 있고 아무래도 쇼핑 검색 광고로 사실 구매를 잘 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구매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스마트 스토어가 결제도 편하고 뭐 알림받기 쿠폰이라든지 뭐 기획전이라든지 뭐 할인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페이 사용하면은 거기에 포인트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쓰면은 확실히 좀 더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보통은 스마트 스토어를 좀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 네. 받아볼까요? 네 번째 질문은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 이거는 조금 광고주분의 예산, 월 예산 현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높다 낮다의 기준이 업종마다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키워드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조금 이 질문은 저는 항상 애매하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불이나 그거 뭐 침구나 아니면 뭐 뷰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입찰가 높은 업종들 또 뭐가 있지? 입찰가 높은 업종들? 침구, 뷰티, 가전제품 이런 애들이 보통 입찰가가 좀 높은, 패션도 좀 높은 편이고 네, 이런 업종들은 입찰가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업종분들은 보통 검색 광고에 예산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한테 입찰가 뭐 2,000원, 3,000원을 올려볼까요? 하면 왜 쿨하게 생각하시고 뭐 늘 그랬다는 듯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편인 것 같고 반대로 뭐 폰 케이스 업종이라든지 검색 광고 애초에 잘 진행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입찰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업종들 있잖아요. 뭐 에어팟 케이스 뭐 이런 업종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 분들한테 입찰가 5,000원 올려볼까 하면 네? 진짜 약간 이런 반응 약간 그런 반응을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업종이나 키워드마다도 좀 많이 상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입찰가가
높은 키워드 부담스러우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 대표 키워드를 상순위에 노출하는 거는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아까 그 품질지수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좀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자면 세부 키워드에서 상순위에 노출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선크림 이런 키워드는 1위 노출시키려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저희가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나 뭐 백화점 입점 브랜드이지 않은 이상 보통 월 예산 한 200에서 300 정도 제일 많이 쓰시는 그 정도 예산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서 선크림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딱 진행하려고 세팅을 하시면 품질수가 한 칸에서 4칸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1위에 선크림이라는 키워드로 노출을 하려면 입찰가가 4,800원에서 5,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모바일 기준으로. 그러면 사실 1예산이 한 8만원,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한 번 클릭하는데 5,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사실 또 대표 키워드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뭐 샤넬 선크림, 디올 선크림 이런 데와 경쟁하기에는 사실 잘 팔릴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들고 리뷰도 아직 많지도 않은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에서 그 금액으로 낮은 품질지수로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큰 리스크와 마이너스를 감당하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성과 잘 나오면 증액할게요 라는 말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품질지수 부분을 좀 탄탄하게 잡고 시작을 해야 그리고 좀 넓혀나가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결국에는 광고주분도 증액하고 저희도 성과 개선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를 좀 공략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뷰티 쪽에서는 성분 플러스 대표 키워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히알루론산 앰플 뭐 이런 식으로 성분 플러스 대표 키워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순간 입찰가가 1,000원대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차피 니즈가 강하신 고객분들은 선크림이라고 검색하지 않아요. 뭐 특히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시카 진정 수분 크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세부 키워드에서 1위로만 입찰하면 광고비도 절약할 수 있고 니즈가 좀 강하신 고객들한테 상순위에 노출시켜서 유입도 훨씬 많이 시키면서 품질지수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으로 조금 운영을 해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성분뿐만 아니라 뭐 바하 막 이런 키워드도 뭐 쓰시고 맞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를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진짜 뭐 저희 팀에 그 로봇 청소기 운영하시는 마케터분께서는 키워드 쇼핑 검색 키워드 중에 싸가지 없는 로봇 청소기 키워드도 있더라고. 근데 그 키워드가 입찰가 5,500원 막 이렇더라고요. 진짜요? 가전제품이 입찰가 비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키워드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시면 좀 엄청나게 높은 입찰가의 대표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키워드에서 상순위에 노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안 잊혀지고 오히려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싸가지 없는 로봇 싸가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은 네, 다음 질문은 5번째 질문인데요. 유명 브랜드가 경쟁사인데 키워드 광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4번에서 조금 언급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네. 보통 일단은 저는 유명 브랜드를 경쟁사로 꼽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걸로 예시를 드리니?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브랜드라고 스포츠웨어라고 예시를 드리면 나이키에서 50% 할인을 한대요. 근데 나이키의 기존 고객들한테 CRM 메시지 발송만 해도 50% 할인한다고 CRM 메시지만 발송해도 거의 완판될 거예요. 다 팔릴 거예요. 전품 50% 할인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이제 브랜딩이 충분히 된 상태니까요. 근데 만약에 뭐 유해원이라는 브랜드 오늘 런칭했어요. 유해원이라는 브랜드의 스포츠웨어가 80% 할인한대요. 전품목.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오픈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 80% 90% 전품목 할인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뭐 솔직히 어쩌라고 저 브랜드 옷 무슨 옷 파는지도 모르고 어떤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퀄리티가 좋은지도 모르고 리뷰도 별로 없고 고객들이 저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없는 상태, 신뢰도도 없는 상태, 그리고 구매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걸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사실 그만큼 전환도 따라간다? 그리고 광고비를 나이키랑 똑같이 쓴다고 해서 나이키만큼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광고비를 다 버리는 행위고 네, 그래서 경쟁사로 꼽으시는 것보다는 벤치마킹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에서 저런 색다른 프로모션도 하는구나. 나도 다음에 저런 식으로 프로모션 한번 기획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참고 정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4번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 브랜드랑 같이 경쟁하는 경우에는 먹혀요. 대부분. 왜냐면 거기는 한 달 예산이 1억인데 5,000원 뭐 몇백 번 클릭돼봤자 아직 노출 잘 되고 있지만 우리는 뭐 20번, 30번 클릭되면 오늘 광고비 다 써가지고 이미 광고가 꺼진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광고를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해버리면 사실 저희는 품질 지수만 더 떨어지고 아무래도 오히려 낭비를 손해를 보는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세부 키워드부터 공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쇼핑 검색 광고는 이 세부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과 이 그룹핑하는 방법 이런 게 굉장히 좀 시간과 노력과 그 시장 조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키워드별로 입찰가 분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성과 개선하는 거라든지 품질 지수 개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세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잘하는 2명한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로. 네.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연 영역에서 상순위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광고주분들이 제일 관심 많으신 오가닉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잘 팔리려고 하는 것처럼 또 반대로 자연 영역에서 결국에 상순위에 노출이 되려고 쇼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오가닉 영역에서 상순위에 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뭐 어떠한 기준으로 상순위에 노출됩니다를 밝히진 않았지만 품질 지수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지수를 결정하는 조건들이랑 결국에는 어떠한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불 이렇게 검색했을 때 그 이불이라는 검색 결과 내에서 제일 인기 있어야 되고요. 제일 인지도 있어야 되고요. 제일 적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스토어 자체의 등급에 대한 수준도 높아야 되고 신뢰도도 높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막 환불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댓글 단다든지 아니면 뭐 환불 신청을 했는데 환불이 너무 느려요. 혹은 배송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자연 영역 순위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 영역에서 상순위에 노출된다는 것은 이 키워드에 검색했을 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쇼핑하려고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론 광고주들이 광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유저들이 네이버 뭐 다음이나 아니면 뭐 구글 이런 데로 빠지지 않고 네이버에 많이 머무르게 하는 것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저들이 검색했을 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플랫폼 역할이. 그래서 품질지수 조건 플러스 뭐 답변 속도라든지 그리고 뭐 빠지지 않고 답변을 다 했는지 그리고 뭐 배송 속도라든지 스토어 등급 뭐 빅파워, 뭐 브랜드 스토어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얼마나 반송을 또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뭐 10명이 샀는데 10명이 환불한대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많이 팔려도 그쵸? 많이 팔려도 가짜잖아요. 다 네.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본다는 거죠. 자연 영역에서는. 엄청 까다로운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등록이 되는. 그쵸. 그래서 보통 자연 영역에서 상순위 노출되는 브랜드 보면 딱 그거예요. 우리 엄마가 쓰는 브랜드죠. 이미 입소문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뭔지 아시죠? 네. 치약 여기 거 좋다더라. 치약이라고 검색하면 거기가 자연 영역 1위 뜨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엄마들은 리뷰 안 많이 믿으시잖아요. 스스로 이제 검증하시는 그쵸, 그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바이럴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거기 고객센터가 별로더라. 거기 AS가 별로더라. 부모님들 그런 거 다 보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노출되던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갑자기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비즈머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광고도 노출 가능 상태인데 왜 뜨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잘 뜨던 광고가 그 소재가 발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고 예산을 다 쓴 것도 아니고 비즈머니 잔액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노출이 안 되고 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간혹 가다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은근 많은 광고주분들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카테고리가 생겼을 때,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상품을 연동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설정한 카테고리가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키워드에서 노출되는 카테고리 군과 적합할 때 노출이 되는 개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기수전이라는 키워드로 잘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수전이라는 키워드로 1위에 노출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광고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고비가 없나? 하고 봤는데 광고비도 충전이 많이 되어 있어. 소재가 갑자기 누가 신고해서 반려가 났나? 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광고주분들 집행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기존에 뭐 등록되어 있던 카테고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수전이어서 뭐 철물 이런 카테고리였다라고 예시를 들면 신규 카테고리, 출산 육아 이런 카테고리로 변경이 새로 생겨서 아기 수전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케이스. 왜냐하면 아기 수전이라는 상품이 기존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욕실 상품으로 분류가 되다가
점점 아기 수전을 판매하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지면 네이버에서 신규 카테고리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쪽으로 아예 새로운 아기 수전이라는 카테고리를 생성하게 되면 이게 기존에 다른 안내 없이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러면 광고주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상품이 일반 욕실 수전으로 그 키워드를 잡았을 때 잘 팔리는지 아니면 아기 수전이라는 키워드로 판매를 했을 때 더 잘 팔리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일반 욕실 수전으로 했을 때 잘 나온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를 유지하시고 아기 수전이라는 키워드에 노출되는 건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아기 수전이라는 키워드에서 전환 매출액이 꽤 크고 여기서 매출 파이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욕실 수전이라는 키워드는 포기하시되 신규 카테고리로 새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카테고리군을 변경하신 다음에 아기 수전이라는 키워드로 새로 광고를 검수 받으셔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대카테고리가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카테고리는 그대로고 소카테고리군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이 갑자기 안 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부터 변경이 된 게 아닌지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카테고리군이 바뀐 게 아닌데도 똑같은데도 만약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보통 이제 대행사 내부에 지정되어 있으신 담당자분께 문의를 하셔서 네이버 측에 사유를 여쭤보실 수가 있어요. 왜 광고가 갑자기 노출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시면 갑자기 입찰 경쟁이 높아져서 1위에 떴지만 갑자기 순위가 밀린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 광고 내에서 그 광고 노출 진단을 통해서 내가 몇 위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7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영 씨도 좀 같이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거 외에도 뭐 쇼핑 검색 광고 관련해서 혹은 네이버 외에도 메타나 뭐 구글이나 카카오나 또 저희가 뭐 당근마켓 혹은 뭐 버티컬 매체 등등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매체 같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보이는 컨택 포인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은 질문 사항들을 모아서 다음 라이브에서 또 한번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